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25평 아파트를 공짜로 한 채씩 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왜 표정들이 왜 시쭈구리 해 이거. 다른 말로 뭐냐, 원가주택이야. 원가주택. 무슨 주택이요? 원가주택. 원가로 지으면요 국가가 초저금리로 2억 5천만 대출해주면 25평 아파트 방 3개짜리를 전 국민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5평 아파트 방 3개짜리를 전 국민에게 다 주면, 특별히 20대 30대 젊은이부터 먼저 줘버리면 결혼할까 안 할까? 결혼하면 애새끼 나올까 안 나올까? 무슨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무슨 어디식으로 해결한다, 폴란드식으로 해결한다,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이승만과 박정희는요 그 시대가 이해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말을 하는 거야. 차원이 다른 말을.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경부 고속도로를 놓겠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이가 경부 고속도로 착공식 하는데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 박정희 이놈이 지 혼자 부산까지 고속도로 차 타고 가려고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뒤로 들어 누웠어요. 그러면 박정희 말이 맞았어요? 김영삼 말이 맞았어요? 아니 왜 대답 안 해요? 지도자는 한 세대를 앞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하도 떠드니까 언론까지도 떠들고, 왜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자전거도 지금 타기 힘든데, 이렇게 떠드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은 뒤에 무덤에 뭘 뱉어라? 내가 하는 일이 틀리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사람이 또 한 번 나타났어요. 황장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자, 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25평 아파트를 공짜로 한 채씩 다 줄 테니까, 이게 허망된 말이 아니야. 이거는요 경부 고속도로를 놓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워. 더 쉬운 거라고요. 믿어져요?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진보 우파 정당을 표방해온 혁명21의 직전까지 대표 있었고, 지금은 당이 자진 해산 중에 있습니다. 저희 당이 자진 해산하는 이유는,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니 당원이 몇 명이나 돼요? 13,000명입니다. 자, 근데 거기 재정도 막 3억이나 써 있다 근데.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자진 해산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집권을 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가 국민의힘, 과거의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으로 상징되는 이 수구 기득권 보수가 있고, 그 외에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진보 우파의 세력이 없어졌다,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진보적 가치를 보수 진영 안에 도입해야 된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도 1945년 해방이 될 때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진짜 진보지, 진짜. 그때 공산주의로 대부분 세계에 새로 해방되는,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나라들이 다 갔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이 극동의 이 반도의 반쪽 쪼가리 이 땅이 미국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신생 국가들이 전부 저개발에서 헤맬 때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포철을 만들어서 중화학개발로 갈랐다. 굉장히 진보적인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수의 맥은요, 기득권에 이렇게 매몰되어 가지고 보수가 수구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시대에는 그게 버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얼마였습니까? 1.4%. 일본이 얼마였습니까? 1.9%예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일본이 한국보다 0.5% 성장률이 더 높았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될 것 같습니까?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요건으로 볼 때요. 한국이 수출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정체한 사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요. 작년에 4분기에 출산율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0.65.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은 출산율이 나왔다. 세계에서 이런 출산율은 없었다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이제 기존의 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보수의 가치, 자유시장 경제 운운하는 가치로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들이밀다가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굉장히 이승만, 박정희 정신으로 돌아가서 진보 우파적 가치를 우리 내부에 도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린벨트 풀고 뭐 군사보호구역 개발하고 한강에 60층 올리고 용적률 건폐율 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원가주택, 그거 우리 당의 정책이었습니다. 핵심 정책이었어요. 우리 당이 그 원가주택과 더 나아가서 사교육 폐지, 그래서 이 공적인 교육 공간 내에 사교육을 흡수한다는 정책, 그리고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 노인 요양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 그리고 공적인 고용 창출을 한다는 정책, 그리고 외노자를 다 추방해 버려야 된다는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플랫폼이 한국 경제의 유통 구조를 다 망치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 플랫폼까지 들어와서 난리니까 이 플랫폼을 제한해야 된다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정책, 이 8가지가 우리 당의 정책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달 전에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목사님의 자유통일당에서 이런 정책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협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협약을 맺고 저희 당은 독자적으로 정당화를 추구하다가 지금 13,000명의 당원을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정신정당이고 원내 진입을 시도해보려고 했지만은 굳이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별도로 당을 갈 필요가 없다.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고 우리 당은 이번에 자진 해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이 당원들은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 보수의 거센 물살 아래 들어가서 거기를 변화시켜서 보수 내부의 진보적 가치를 넣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다. 우리가 언제 권력 잡으려고 이런 걸 했냐. 제가 설득했고 전부 동의했어요. 그래서 자진 해산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에 자진 해산이 되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들은 자유통일당이 어쨌든 원내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보수 수구 기득권 정당 하나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걸 끊임없이 견제하고 자극하고 위협하는 새로운 보수 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건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좋다. 다만 그게 없이는 대한민국의 보수는요 괴멸돼요. 우리가 YS 그리고 MB, 박근혜, 윤석열 정권까지 겪어봤지만은 이 사람들이 종북을 제대로 척결합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종북 척결 안 합니다. 종북은 여전합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가소가 되는데 핵 개발을 제대로 합니까? 지금 미국이 엊그제 뭐라 했습니까? 미국의 유리킴이라고 국무부 차관보가요, 부차관보가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줘야 된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떳떳하게 준다고 너네 입으로 말을 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이요 우크라이나에 벌써 50만 발 안팎의 포탄을 줬어요. 포탄을 줘놓고도 국민 앞에는 비전투 물자만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중공하고 러시아가 겁이 나서 우리가 우리의 우방인 나토 국가 그들과 보조를 맞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포탄을 50만 발가량 줘놓고도 줬다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CIA가 한국에 국가안보실을 도청해가지고 그 자료를 공개하고 폴란드 총리가 언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탄을 주고도 줬다고 말도 못해요. 쫌생이 보수들이. 이게 뭔 보수입니까? 진짜 보수라면 우리가 떳떳하게 미국에 그래 우리 포탄 다 줄게 우리는 너희들이 지켜달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월남에 군대를 보낼게 한국은 너네들이 지켜달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월남에 간다. 대신 미군은 한국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지켜졌잖아요.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우리가 북한보다 약할 때 그래서 한국이 지켜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갖다가 미국에 빌려줬다. 뭐 폴란드에 K9 자주포 할 때 끼워 팔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보수의 비루한 실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북을 척결하겠습니까? 저는요. 매기가 있어야 화르가 살아서 수족관까지 가지 않습니까? 횟집에. 그래서 매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좀 다른 이력이 있지요. 저보고 아직도 좌파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정치 출발을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임종석이, 오영식이, 이인영, 우상호 저하고 젊은 피 5인방으로 수혈됐지만 제가 노무현이 당선될 때 반대하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에서 제가 좀 있었습니다. 많이 일도 했죠. 자, 그리고 2012년에는요, 국민의힘의 서울에 공천도 받았습니다. 내가 반납을 했어요. 공천 과정을 보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죠. 하도 한심해서 도봉갑에 공천 나왔는데 제가 스스로 반납하고 출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느낀 게 적더라도 올바른 보수의 길을 제가 개척해서 이 나라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거 하나로 지금 당을 혁명21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혁명이라 하면 싫어하는데 저보고 당 이름이 왜 혁명21이냐. 21세기에 보수 혁명을 하자고 혁명21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구테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우리 당이 혁명 붙었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혁명하면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수의 이데올로기에 가치관에 완전한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존의 보수 이데올로기는 끝났어요. 성장 시대에 성장하면 가난한 사람도 잘 사게 될 거니까 군만 말고 따라오라. 이제 성장이 안 되는 시대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겁니까? 그래서 보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된다. 자, 저는요, 이 보수판에서 저도 웬만하면 솔직히 말하면 2012년에 출마 안 할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정치는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가 종북을 완전히 척결하고 그리고 국민 전부의 지지를 받는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보고요.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는 걸 보고 제가 이 거리에서 투쟁을 했어요. 제가요.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거리에서 수천 명씩 모아서 문 정권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 지가 친윤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윤 겉들도 보지 않을 때 수천 명씩 모아서 10번이 넘는 지지 집회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는 자기 색깔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보수의 새로운 컬러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국민이요. 90%가 서민입니다. 90%가 서민이에요. 돈 10억 있는 사람이 서민이죠. 집까지 포함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서민인 줄 모르고요. 보수는 옛날에 성장 7, 80년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통합니까? 솔직히 이재명이 아니면 이번에도 지지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운동권 변방 콤플렉스가 하도 심해가지고 한동훈이가 운동권을 척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8.6 운동권을 척결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국민의 힘이 이기고 지는가가 아니라 보수의 독자 세력이 원내에 진입해서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지퍼스의 신화처럼 실패를 거듭하면서 보수의 독자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정강훈 목사님의 의지를 지지합니다. 웬만하면요 저쯤 되면 붙어서 비례대표를 하나 받거나 한 자리를 받고 떨어졌을 건데 그래도 어쨌든 정치 세력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여기에
힘을 보태야지 내가 당원 13,000명 데리고 우리의 가치를 갖다가 전파해서 끝까지 가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광화문 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요 진보 우파의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하시겠습니까?